참석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계속 나와야 되나? 이상한 말씀이지만요. 내가 와서 뭘 느꼈지? 그러면 만약에 내 같은 사람이 왔다가 또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제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는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슴에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실천 의지가 솟아나서 야,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건져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2세들도 한번 왔다가 잘 왔구나, 또 친구 보고 가자, 또 우리 선배님들도 야, 가보니까 정말 좋아, 그냥 들은 얘기하고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 모이지 좁아서 못 모일 정도로 모여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섭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아니라면 그냥 왔다 가고 나 갔어, 참석했어, 이걸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여기서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저는 학원을 한 35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 이론가가 아니고 교육 실천가입니다. 그리고 실천 운동 전문가입니다. 이건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실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한 3, 4분 정도 내에서 지금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정맹세를 이루기 위하여라는 글을 2, 3일에 한 번씩 또는 어떨 때는 매일 올리고 있고, 지금 이제 한 4번째인가 5번째 올렸을 거예요. 이것은 아버님 성화 후에 기도 가운데 제가 환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혁신운동을 놓고 실천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제안인데요. 그건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점차적으로 소개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재미있게 보내고 보람있게 보내고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중에 한 가지로 오늘 문평 회장님께서 아버님 체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수학을 오래 가르쳤는데요. 독서 교육하고 수학 교육을 저는 오래 했어요. 수학도 기초교육 쪽인데 수학을 참 재미있는 과목인데 수학 선생님 잘못 만나서 다들 재미없게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학은 숫자로 하는 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아이들 수학을 가르칠 때 제가 좀 재밌게 가르치면서 수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뇌요가라는 말로요. 뇌요가 들어보셨나요? 몸으로 하는 요가는 있지만 뇌요가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분 내에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니까요. 하나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부터는 제 말을 따라야 됩니다. 손 따라하면 안 돼요. 손 들어. 좀 진행하고 간단합니다. 손 들어오셔야죠. 손 들으라고 했으니까요. 말을 따라 하셔야 돼요. 말. 네, 손 내려. 한번 해보세요. 손 들어. 손 들어. 이럴 때 많이 내렸잖아요.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렇죠? 말을 따라 발음을 해야 예, 돼. 예. 제가 하는 말대로 행동을 하시라 이거죠. 제 손을 따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손 들어. 손 내려. 손 내려. 많은 분이 들었죠? 네, 자, 근데 아까보다 실수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집중력이 그만큼 몰입이 된 거예요. 집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나빠도 집중력이 좋으면 성취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집중력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속도를 좀 빨리 합니다. 손 들어, 손 들어. 많이 내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이 실수 안 하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진심으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번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말 안 합니다. 제 손을 따라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걸 합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아니 한 번만에 이렇게 거의 다 실수 안 해요. 네, 이것도 대단한. 다시 한 번요. 시작. 저는요 틀리게 할 수 있는 재주를 아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됐고요. 자, 손 내리시고요. 요 사이에 딴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잠깐 도인이 된 겁니다. 도인이 딴 거 아니에요.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면 그 곧 도인입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손 한번, 한 손가락은 접습니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쓰기 위해서 뇌가 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접는 거예요. 한쪽을 하나 먼저 접었죠? 하나 폈고요. 하나씩 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많이 들렸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원위치 되는데요. 이 손이 자꾸 같이 간다고요. 같이 가네. 네, 우리가 눈이 두 개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눈을 뜨면요, 멀고 가깝고 측정이 안 됩니다. 귀가 뒤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쪽 귀만 있으면 어느 방향의 소리가 들리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따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이건 끝낼게요. 배가 아프면 문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차가워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열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문질러요. 머리는 뜨거워서 보통 통증이 옵니다. 머리를 식혀야 되니까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배는 문지르고 머리 두드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왜 같이 비비죠? 같이 두드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손 바꿉니다. 하나 둘 셋 넷. 잘하다가도 이제 이래요. 예, 또 손 바꾸고요. 자, 이게 연습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잠깐 사이에 뇌 요가를 한 겁니다. 뇌세포가 하나 둘 줄어들어가지만 잠자고 있던 세포를 깨울 수만 있다면 두뇌가 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으로 머리를 발달시킬 수가 있고 뇌요가로 머리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많이 발전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생략하고요. 자, 결론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우리 1세 어르신들을 보면요. 아까 두 분 참 이렇게 말씀을 대단하시잖아요. 두 분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세 선배님들은 징기스칸의 부대보다도 더 용맹스러웠고 더 결단력이 있었고 더 창조적이었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징기스칸의 부대는 노획물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요, 친척, 일가, 부모, 형제 다 떠나고 인생도 다 던져버리고 보상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어렵게 살면서도 오히려 섭리가 똑바로 굴러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확장이 있어야 되고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해 이래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하다가 끝납니다. 내가 잘해도 새끼가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공동체가 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의 균열이 깨진 게 아쉬운 거예요.
이 공동체 문화를 부활시켜야 돼요. 유태인이 망하면서 흩어져 살았는데,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이분들이 오늘날 2000년 동안 잃었던 언어를 지켜가면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가는 데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어떤 것을 오늘 실천할 것이냐, 내일 어떻게 조금이라도 발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강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정말 뭘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겼는가,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가, 이걸 상기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점차적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